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70대 노인이 시내버스 앞문에 손이 끼어 20m가량을 버스에 매달린 채 끌려가다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기아차 협력업체들이 최근 기업 회생 신청을 잇따라 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은 곳도 대여섯 곳에 이르면서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기아차 협력업체들은 내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자동차 도시 광주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오늘 바른정당 통합 전당원 투표에 들어가면서 찬성파와 반대파의 갈등이 고조되는 등 내용 사태에 중대 고비가 되고 있습니다. 70대 노인이 시내버스를 타는 도중에 앞문에 손이 끼어 20여 미터를 끌려가다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광주 MBC가 확보했는데 시민의 소중한 제보가 바탕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광주 MBC는 시민들의 고충과 함께하고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류장이 멈춰선 시내버스에 승객들이 올라탑니다. 마지막 승객인 75살 종모 할머니가 버스에 올라타려던 순간 갑자기 앞문이 닫히더니 정 할머니를 매단 채 달려갑니다. 앞문에 손이 낀 정 할머니는 20여 미터를 끌려가다 도로에 내팽개쳐지면서 그대로 버스 뒷바퀴에 깔립니다. 저럴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버스 기사의 그 무심한 행동이고 이게 세심한 조금만 쳐다봤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 사고 당시 정 할머니는 손이 끼었다고 절박하게 문을 두드렸지만 버스 기사는 그대로 운행을 계속했습니다. 동맥혈관이 파손된 정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3시간가량의 수술을 받은 뒤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당시 버스 기사가 맞은편에서 오던 같은 회사 버스 기사에게 인사를 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운전자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문을 닫고 있는데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과정이 그거예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알았다 그러면 우리 기사가 내가 볼 때 알았다 그러면 바로 내려서 그걸 조치했을 거예요. 지난해 광주시에 접수된 시내버스 관련 민원은 820여 건. 70%가량은 정류장 통과나 승하차 거부였지만 불친절하다와 난폭 운전을 지적한 경우도 전체 민원의 30%를 차지했습니다. 서서히 도달했을 때게 서서히 밟아도 되는데 급정기로 밟았을 때는 저희들 승객 입장으로서 깜짝 놀라죠. 그렇지만 광주시가 시내버스 기사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은 1년에 4시간, 이마저도 안전교육은 1시간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2곳 가운데 1곳 이상이 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 윤영길 의원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 335곳 가운데 외벽 마감 재료로 화재에 취약한 자재가 사용된 단지가 전체 53%에 이르는 176곳이었습니다. 특히 전남은 60%나 돼 농촌 지역이 더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7년 끝자락에 다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북쪽에 한기가 몰려들었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현재 출근길 많이 춥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이 영하 4.5도, 구례가 영하 5.6도, 담양은 영하 6.5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출근길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낮 기온도 대부분 지역 3도 안팎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예년 기온 회복하면서 추위가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다행히 맑은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낮아서 공기질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 많이 떨어뜨리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영하 4.5도, 영광 영하 5.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장성 2도, 담양과 화순 3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3도에서 4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 2도, 구례와 보성 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아차 협력업체, 특히 2, 3차 협력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경영난을 호소하며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데 먼저 그 실태를 윤근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영난을 이유로 법원의 법정 관리에 따른 기업 회생을 신청한 광주 전남 지역 업체들의 목록입니다. 올해 경우 이달 초순까지 모두 27개 기업이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5개 기업이 기아차 광주 공장의 2차, 3차 협력업체들입니다. 전체의 18.5%, 5분의 1가량에 달합니다. 협력업체의 경영 악화는 1년여 전부터 나타났습니다. 회생을 신청한 업체가 재작년엔 한 곳도 없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2곳이 생겼고 올해는 지난해 2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2, 3차 협력업체들의 회생 신청이 더욱 늘 거란 점입니다. 광주의 모 법무법인 한 곳만 하더라도 현재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려는 기아차 협력업체 여러 곳과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담적인 건도 4-5군데가 지금 진행될 정도로 향후 올해가 이제 기아차 협력업체의 어떤 위기 상황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기아차 협력업체들의 경영 위기가 새해 들어 지역 경제를 쓰나미처럼 강타할 거란 우려가 지역 산업계에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건수입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간 업체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이미 문을 닫았거나 빚이 많아 사업장 정리를 고민하는 곳도 상당수 있습니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 협력업체 목소리는 음성 대역을 썼습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 신청하지 않은 다른 기아자동차 협력업체들은 괜찮을까? 취재진이 기아차 2차, 3차 협력업체 20여 곳을 접촉해 봤는데 이들은 최근 1년 동안 조용히 문을 닫은 업체가 광주 지역에서만 대여섯 곳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영권 상실을 우려해 자구책을 찾았지만 회생 신청의 기회마저 놓치고 폐업 수순을 밟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미노 현상이에요. 광주 경제의 공동화가 발생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결국은 경쟁력을 따지게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우리도 내년 사업계획서를 거의 못 잡고 있을 정도니까요. 일부 경영자는 자취를 감추기도 해서 임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곳도 있습니다. 흉흉한 소문이 돌다 보니 당장 어려움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는데도 각종 민형사 소송 등의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사업을 접고 싶어하는 경영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요즘 사장들을 만나서 내년에 어떻게 갈 것이냐 물어보면 다수가 잡음 없이 어떻게 문을 닫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들은 기아차와 1차 협력업체 주문대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단가 인상은 이에 못 미치고 있다며 생산할수록 손해를 보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협력업체 줄도사는 시간 문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국민의당의 분당 시기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과 관련해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지병근 교수 모시고 향후 상황에 대해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나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전당원 투표 결과 교수님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통합안이 대체로 통과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이 투표 거부까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전당원 투표가 진행될 경우에 무난하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전당원 투표에서 만약에 찬성 의견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 당장의 통합이 가능한 건 아니죠? 통합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저는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내의 이 통합 절차에 대한 이 법률적 분쟁의 문제가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른정당과의 정책 연합 이 부분에 대한 토론 그리고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전당대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 안 대표의 생각과 달리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반대 의견이 나오면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안철수 대표는 정치적인 사퇴까지 네. 고려하면서 국민의당 당내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 전반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당원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통합파와 반대파가 결국은 갈라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당내 세력이 이 분당까지 이르려면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탈당파가 정당을 나가서 정치적 생존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판단에 이르기까지는 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요. 네. 국민의당 내에 있어서 이 통합 반대파 같은 경우에 탈당을 하더라도 특별히 좋은 어떤 이주 지역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분당은 아무래도 좀 지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분당 가능성을 낮게 보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만약 당이 둘로 나뉜다면, 국민의당이 둘로 나뉜다면 지방선거 구도에서는 특히 호남 지역에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호남 지역에서는 뭐 저는 이 전북 지역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정은천 의원이 후보로 나설 경우에 이 광역 전북지사 후보로 나설 경우에 통합 정당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저는 아직까지는 통합의 영향,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한다면 호남인들이 통합정당을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하고요. 또 통합에 반대하는 호남 중진 의원들도 그 거취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호남의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 이 바른정당을 바라볼 때 여전히 이 영남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당의 후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인식을 씻어내기까지는 상당히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호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 탈당까지 고려하는 이 심각한 정치적인 이 고민에 빠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탈당한다면 호남 중진 의원들은 거취를 어디로 결정을 할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뭐 무소속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세를 모아서 원내에서 20석 이상 확보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새로운 당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물론 그 부분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광주 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회견에서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은 금호타이어 정상화의 해법이 될 수가 없다며 정리해고와 임금 삭감을 내용으로 한 구조조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경영 실패와 부실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며 경영진과 채권단을 규탄했습니다. 광주 MBC를 비롯한 MBC 뉴스가 어제부터 정상화됐지만 목포 MBC를 비롯한 일부 지역사들은 여전히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현종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목포 MBC 노조는 제작 거부를 편성 부분으로도 확대했고 심원택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여수 MBC 노조도 보도 부분의 제작 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까지 114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KBS 광주 총국 새노조 조합원들은 풍금 사거리 등지에서 고대영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집중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최영호 남구청장이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을 위한 연차별 실시 계획안을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청장은 광주시가 마련한 실시 계획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문화수도 공약보다 후퇴했다며 7대 문화권을 5대 문화권으로 압축하는 계획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안매장 의심 지역 발굴 조사가 80년 당시 계엄 분소가 있던 지역까지 확대됩니다. 5.18 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오늘 광주 치평동 광주천 주변 자전거길에서 안매장 흔적을 찾는 발굴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곳은 80년 5.18 당시 전남북 계엄 분소였던 전투병과 교육사령부가 주둔했던 곳으로 안매장을 목격했다는 시민 제보가 있었습니다. 5.18 재단은 또 현재 진행되는 옛 광주 교도소 주변에 대한 발굴 조사를 오늘 끝내고 내년에도 안매장 관련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의심지에 대한 발굴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서울 남도 학숙이 신규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내년도 신규 입사생 모집 규모는 광주와 전남이 각각 400명 안팎입니다.
특히 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2남도학숙이 개관함에 따라 내년 입사생 규모는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었고 이에 따라 입사 경쟁률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가 겨울방학 결식 우려가 있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급식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어제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지역의 16,354명의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급식비 지원 단가가 한 끼당 4,000원이었지만 이번부터는 4,500원으로 오릅니다. 금호타이어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 132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해당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금호타이어가 최종 패소함으로써 이뤄진 것입니다. 자연 친화형 프로그램과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숲체험이 나주 금성산에 들어섭니다. 조성될 숲체험의 규모는 약 58헥타르로 2020년 5월까지 완공될 예정인데요.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은 교육장소와 숙박장소로 활용되고 나무집과 숲길, 암벽 등 휴양시설도 마련됩니다. 앞으로는 4년제 대학 졸업자도 전문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사, 학위 취득자가 간호학과 등 전문대 3학년에 정원에 편입학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4년제 대학에만 지원됐던 국가 우수장학금도 2019년부터 전문대로 확대됩니다. 유명 작가들의 소설과 영화를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인문학 모임이 상반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영화 칼럼니스트 조대영 씨와 함께하는 이 모임은 중단편 소설을 위주로 각각 격주 월요일, 수요일에 인문학 토론을 하게 됩니다. 담양군이 담양 지명 1000년을 맞아 기념식과 음악회를 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1000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1000년을 향한 다짐과 함께 담양 천년 선언문 낭독과 천인 합창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음악회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시 금호 2동 남양파크 주민일동 68만 원, 금호 2동 금호로렌시아 주민일동 40만 원, 화정 3동 경로당 회장단 협의회 20만 원, 화순군 도곡면 효산마을 1구 주민일동 40만 원, 대곡마을 1구, 대곡 2구, 미곡마을 2구 주민이 각각 20만 원, 화순 한천면 겨루마을 주민이 17만 3천 원, 청계마을 주민 34만 원, 한계마을 주민 55만 원, 동산마을 주민 42만 원, 주도 2구 주민 11만 원, 도옥리 2구 주민 5만 원, 다지리 2구 주민 15만 원, 일심리 2구 주민 10만 원, 주도리 1구 주민 6만 8천 원, 삼천리 1구 주민 20만 2천 원, 연양리 2구 주민 16만 원, 훈리마을 주민 34만 2천 원, 장성군 장선읍 용강리 주민 5만 원, 덕진 1, 2 주민 5만 원, 야은 1, 2 주민 14만 원, 나주시 노안면 용산 4구 금곡마을 주민 7만 5천 원, 구정 1구 고정마을 주민 14만 원, 금안 3구 인천마을 주민 22만 5천 원, 도산 2구 성산마을 주민 25만 4천 원, 금안 2구 반송마을 주민 20만 5천 원, 담양군 남면 만원 1, 2 조종근 이장님 외 주민 5만 원, 구례군 문청면 화정마을 주민 20만 2,500원, 보성 복내중 화정마을 주민이 12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